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당의 공천 작업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군 의원은 공천이 곧 당선인 경우도 있어 시장 군수 못지않게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부 단독 공천의 경우 유권자가 아니라 사실상 정당이 의원을 선출하는 셈이어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공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치러진 원주 시의원 선거, 7개 지역구에서 18명이 당선됐습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었습니다. 2등 혹은 3등까지 당선되는 시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면 거대 양당의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거대 양당이 한 명만 공천한 경우에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원주시의원 선거에서 2명이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이번 선거에서도 단독 공천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찬반 투표가 아닌 이상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선 여부가 정당 공천 과정에서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시군 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군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유권자보다 공천권을 가진 정당 눈치를 더 많이 보는 이유입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이 공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시였습니다.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당협위원장이 첫 마디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합시다. 이 얘기가 첫 마디가 아니라 저는 공천을 경선 같은 거 안 합니다. 당에 충성하고 사무실에 기여도 하는 사람은 공천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얘기지. 첫 마디가 그 얘기를 했다고 다 모아놓고. 거대 양당 체제의 국내 정치 현실에서 소규모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 기회를 늘리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인 이상의 중대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는 데는 여야 모두가 소극적입니다. 민간위원이 대거 참여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에는 3인 이상 선거구가 2인 선거구보다 많았지만 양당 의원들이 장악한 광역의회 의결을 거치면서 2인 선거구가 더 많게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당제의 크게 보면 폐해가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의회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선거구제 자체를 개혁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지금 우리에겐 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정당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꽁무니를 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거대 여야 정당이 지방선거 광역 기초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막바지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후보 선출이 남은 20여 개 광역 기초 선거구에 대해 오늘까지 권리당원의 전화투표를 연장해 경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 기초 비례대표 확정을 위한 국민공천 배심원단 심사 결과를 정리해 내일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오는 12일부터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일까지는 선거구별 각 정당의 후보가 결정돼야 합니다.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 초청 첫 토론회가 내일 오후 5시 10분부터 춘천 문화방송에서 열립니다. 강원 MBC 3사와 강원 도민일보가 도내 언론사 최초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참여해 강원 특별자치도 추진과 도청사 신축 구상 등 강원도 주요 현안을 놓고 토론을 펼칩니다. 또 강원 MBC 3사는 여야 후보 공천이 마무리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강원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춘천시장, 강릉시장, 원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일 정오 이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납품 단가는 오르지 않거나
인상분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춘천 산업단지에서 하수관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하수관을 원유에서 추출한 폴리에틸렌으로 만들다 보니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생산 원가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인상이 되지만 경쟁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계약 시스템 문제로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 등으로 최근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6.4달러, 2년 전 46달러 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유 관련 자재값 부담만 해도 2.2배나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 다른 원자재 값도 평균 53.6% 이상 올랐지만 정부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가는 최소 2년에서 5년째 제자리 걸음. 대기업과의 수직적 거래 관계와 기업별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경쟁 입찰 시스템 때문입니다. 납품을 받는 쪽에서는 조금 이익을 보고 납품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불공정.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납품 단가를 인상하거나 낮추는 납품 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장에서 잘 되지 않는 법을 이제 법으로라도 좀 강제를 해서 좀 중소기업들이 납품 단가 연동제를 통해서 좀 경영을 완화해서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납품 단가 연동제를 포함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약속받는 등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모범 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시장 자율에 우선 맡기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제도 도입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인제군 남면 신올리에서 노지 캠핑을 하던 60대 여성이 10m 아래 호수로 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접수 후 1시간여 만에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여성은 가족과 지인 등 일행 5명과 노지 캠핑을 하기 위해 인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시가 내년부터 추진할 제3차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연구용역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여성정책 추진 현황과 지역 특성 분석, 주민 욕구 파악, 제2차 중장기 계획에 대한 평가, 제3차 정책 방향과 연계한 여성 친화 도시 비전과 정책 과제, 추진 전략 도출 등입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 결과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원주시의 양성평등 정책 전반에 반영됩니다. 강원FC가 홈에서 리그 선두 울산 현대에 역전패하며 6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하나원큐 K리그1 11라운드 경기에서 강원은 전반 김대우의 골로 앞서 나갔지만 잇따라 울산에 3골을 내주고 후반에도 만회하지 못하며 1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6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며 하위권에 처져 있는 강원은 오는 15일 전북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에 다시 도전합니다. 어제까지 이틀째 도내에서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808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135명, 원주 188명, 강릉 83, 속초 48, 삼척 37, 동해 21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9만 2,596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4%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림재해를 막기 위해 419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방댐 100곳과 계류보전 사업 32km, 산지 사방 23헥타르 등 산사태 예방 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2,744곳은 비상연락처를 확보하고 산사태 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 요령 안내와 대피 장소를 점검합니다.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는 2022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공모 결과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평창 대관령 음악제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반 대관령 음악제 웹 메타버스와 강릉 올림픽 파크를 활용한 2022 바라보는 지구 멀티 유니버스, 향과 음악을 융합한 트렌디한 융복합 공연 감자 말고 딴 거 페스티벌이 선정됐습니다. 강원영상위원회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청년 기업들이 선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 공공이불 빨래방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평창 공공이불 빨래방은 옛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세탁과 건조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13명의 운영 인력 선발과 교육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이불 빨래를 포함해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생필품 구매 대행, 긴급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이불 빨래방 사업은 취약계층에게는 필요한 도움을 주고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원 도내 6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야구 대표팀이 강릉 고등학교 야구부와의 합동훈련을 위해 강릉을 찾았습니다. 10대와 20대 선수 18명으로 구성된 라오스 야구 대표팀은 지난 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일주일 동안 경포 인근에 머물며 강릉구 야구부와의 경기를 이어갑니다. 이번 훈련은 라오스 야구 지원 사업을 하는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3년 전 라오스 대표팀은 광주 일고와 합동훈련했습니다. 강릉시 체육회는 강릉 야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초청 훈련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강원도 내 숙박 상품 예약이 시작됩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내일부터 인터파크 투어를 통해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강원도 내 33개 숙소를 대상으로 할인 쿠폰과 함께 반려견과의 야외 활동에 맞춰 제작한 기념품을 증정하는 상품을 판매합니다. 숙박 상품 예약은 6월 8일까지 가능하며 7월 20일까지 투숙할 수 있습니다. 구매 고객 대상 강원도 반려견 동반 여행 인증 이벤트를 통해 추가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